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어떠한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품질 좋은 수확물을 위해서는 12가지의 필수 영양성분을 제대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물론 생리활성제, 밝은제, 비대제, 착색제 등 여러 가지 필수 물질이 함유된 영양제들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필수 영양성분의 충분한 공급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공급하는 질소인산 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영양제나 차제 중 어떤 성분이 많을까요? 농약사나 농협을 가보시면 유독 칼슘제와 마그네슘제 그리고 미량요소제 중에서는 붕소 공급을 위한 붕사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료로서 공급하는 12가지 필수 성분 중 왜 유독 칼슘, 마그네슘, 붕소 공급을 위한 자재가 많을까요? 바로 그만큼 식물이 충분히 흡수하기가 쉽지 않고 결핍되기 쉬운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농가분들께서도 칼슘제나 마그네슘제는 비교적 많이들 사용하시고 미량요소 중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붕사는 꼭 기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칼슘, 붕소, 마그네슘의 공급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처럼 동물의 세포와는 다르게 세포벽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세포벽의 구성성분이 되고 붕소는 펙틴 합성에 관여하여 세포벽을 두텁게 하기 때문에 세포벽을 강화시켜줍니다. 세포벽이 약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균의 침투가 쉬워져 병 발생이 많아지고 수확물의 저장성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 공급으로 세포벽을 강화시켜 내병성과 저장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는 뿌리 생육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 붕소는 뿌리 골무 안쪽에 이제 뿌리 생장점, 세포의 분열과 신장에 관여하고 그리고 이제 붕소와 마그네슘이 잎에서 만든 양분을 뿌리로 이제 이동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산의 흡수 및 이동을 증가시켜 뿌리를 발달시키는데요. 이 사진은 정식할 때 뿌리 생육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제, 저희의 켈프를 사용할 때 칼슘, 마그네슘, 붕소의 추가 공급이 얼마나 더 뿌리 발달에 효율적인지 영향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켈프라는 자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함유된 캔마그를 함께 공급한 쪽이 더욱 뿌리 발달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원활한 수정 및 착과도 매우 중요한데요. 칼슘과 붕소는 화분 발화, 화분 발생, 화분과 신장에 이제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붕소는 꽃의 소질을 좋게 하고 꽃의 당도를 향상시켜 벌의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의 흡수 및 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생식 생장을 유도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붕소는 최종 수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벽 강화로 신선도와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칼슘과 붕소는 세포의 분열로 안정적인 비대를 유도하고 붕소와 마그네슘은 탄수화물, 당을 열매로 집중시켜주는 역할로 착색과 당도 향상에 영향을 줍니다. 즉 칼슘, 마그네슘, 붕소는 내병성 강화로 인한 병 발생 감소는 물론 뿌리 발달로부터 수확물의 품질 향상까지 각종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칼슘, 마그네슘, 붕소는 흡수하기 쉽지 않은 성분으로 결핍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와 관련된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칼슘은 토양 산도의 영향, 가리 마그네슘과의 기량작용, 그리고 인산 황과의 불용화, 그리고 토양의 낮은 지온이나 고온기, 토양의 건조한 가뭄기에 토양에서 흡수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은 토양 속 가리와 칼슘과의 비율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기량작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으로 이제 부족 증상이 많이 있고 붕소의 경우도 칼슘처럼 흡수가 쉽지 않은 작물이며 칼슘과 붕소는 토양으로부터 흡수도 어렵지만 체내 이동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결핍 시에 신초와 열매에 피해 증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육은 물론 수확물의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붕소는 연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이제 연면 시비의 추천 시기는 이제 다음 표와 같은데 특히 칼슘과 붕소는 개화 전, 착가기와 그리고 비대기부터는 이제 적용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마그네슘도 이제 광합성 증진을 위해서 성장기와 그리고 착과 직후부터 비대기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엽채류도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으로 꾸준히 살포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특히 토양에 가리가 함유된 이제 비료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토양 속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가 기량작용으로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이때 칼슘,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칼슘 붕소 마그네슘과의 관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칼슘의 흡수 및 이동은 붕소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면 두 성분은 서로 기량작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두 성분만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제 혼용성이 좋지 않아 칼슘, 마그네슘이 고농도로 함유된 액상 자재가 많이 없고 특히 농약과 혼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해 발생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제 한 번에 공급하기 위해서 칼슘제와 많이 사용하시는 황산 마그네슘제 이제 혼용 살포 여부를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질산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의 이제 혼용은 불가하지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산 마그네슘을 먼저 투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두 가지 이상의 자재를 혼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넣은 자재를 희석한 후에 다음 자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 번에 넣어도 이제 문제없이 혼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먼저 넣은 자재를 넣자마자 다음 자재를 넣으면 두 가지 자재끼리 어떠한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황산 마그네슘을 먼저 넣었는데요. 용해도가 낮은 원료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황산가리를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어떤 영양제를 함께 혼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황산가리는 물에 녹지만 물에 영양제를 만약에 먼저 넣고 황산가리를 넣는다면 황산가리를 물에 녹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용해도가 낮은 것부터 액상보단 유상 제품부터 녹여야 합니다.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 다 녹았으니 질산칼슘을 투입해 볼게요. 질산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이 이제 혼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녹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봐도 기포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떠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두 가지 자재를 혼용해도 되는 걸까요?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침전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공급을 위해서 질산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을 혼용하는 건 보시다시피 안 되고요. 간혹 물에 따로따로 녹여서 혼용하여 살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살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약해 발생 등 이제 문제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살포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과는 달리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제 함께 함유된 복합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량작용에 의해서 연면시비 효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칼슘, 마그네슘, 붕소를 이제 한 번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자재로 캔마그를 추천드립니다. 캔마그는 칼슘과 마그네슘과의 기량작용을 없앤 특수기능성 칼슘제인데요. 이제 농약과의 혼용성도 이제 상당히 개선된 제품으로 대부분의 농약 방제 시 이제 함께 혼용 살포할 수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내병성 강화, 뿌리 발달, 그리고 수확물의 품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의 공급의 중요성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